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그리고 산불로 우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먼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고민하시죠? 이 비가 좀 해갈되는, 그리고 가을, 어떤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는 좋은 비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약간 규제와 각종 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암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암울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 상담 이전에 오늘 또 꼭꼭 박사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도 요즘 그 부동산 분위기 좀 느끼시는가요? 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약간 변화가 좀 많이 느끼시죠? 부동산이든 어떤 일이든 사업이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성공을 하려면 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강의 제목을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이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 변하고 있다. 차익형에서 월세형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 좀 성공한 투자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응응 전략을 잘 짜서 응응을 잘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변화가 오면 그걸 멀거니 쳐다봐서는 안 돼요.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변화에서 이길 건지 항상 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할 건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투자에는 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과거 한번 시간을 보실까요? 10년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2006년, 7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폭등 후에 좀 많이 또 폭락이 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스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심리, 그 다음에 인구의 어떻게 보면 전일벽이라고 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았다 해서 대세 하락주의자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내렸었습니다. 내렸다가도 결국은 극복을 하고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서 다시 또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런 때는 어떤 규제도 당연히 또 생기기도 하겠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올랐다. 또 살 사람들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매각을 해야 될 거다. 부동산 심리 변화가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와 규제 그리고 정책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보시면 10년 동안 남들 다 돈 벌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계속 부동산 갖고 있는데 자기 집, 자기 아파트, 자기 동네는 계속 개걸음치는 데가 있고 죽을 때까지 개걸음치는 데가 있어요. 요것은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만 이유도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역은 계속 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 오르는 데가 있어서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많이 벌으면 언제까지 오르는 건 아니겠죠. 달이 차면 기울기도 하고 달이 또 기울었다가 차는 거기 때문에 변화를 좀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시장 적응을 참 잘할 거다. 그런데 어떤 동네는 가서 보면은 한참 안 오르다가 막판에 오르는 데가 있어요. 더 위험하죠. 차라리 안 오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올랐으면 좀 내려가도 괜찮은데 안 올랐다가 팍 오르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면 더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에는 알아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예측해야 될 것도 좀 많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잠실 모 단지 재건축한다고 해서 지금 18억 19억 하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최근에 막 6억 정도 오른 것 같고 8억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현재의 가격이 18억 19억이라면 과거 10년 전에는 얼마였는지를 한번 국토교통부 가서 가격을 봐야 돼요. 이 고점이 16억이었다는 것들이거든요. 16억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16억 이때 이 고점에 사신 분이 16억에 사면 그때 당시에는 취득세도 4.6%였죠.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야 되죠. 그러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요. 17억을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세가 4억 정도, 4억 미만이죠. 지금 4억이니까. 4억 미만이었는데 결국은 자기 부는 13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떼고 나니까 취득세 들어갔죠. 그동안 재산세 냈죠. 종부세 냈죠. 또
뭐 유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또 전세 또 낼 때마다 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들어가야 되고 또 집 고쳐야 되고 또 낡은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실질적으로는 17억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13억을 투자했다고 봅니다. 그냥 단지 16억에다가 취등록세하고 뭐 비용 그다음에 전세 4억을 빼니까 17억에서 4억 빼면 13억 투자를 해서 거의 10년 동안 11년 동안이죠. 11년 동안 2억 벌었어요. 2억.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이걸 연 이자로 계산해보면 은행 이자도 안 나오는 1.5% 정도 머리만 아프다라는 거죠. 1.5%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 어떤 사람은 13억을 가지고 2억 5천짜리 그때 당시에 2억 5천이면 빌라 오피스텔 뭐 살 게 많았습니다. 뭐 조그마한 상가 같은 거 수익형 제가 말하는 이 월세형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2억 5천짜리는 5.2채를 살 수 있어요. 다섯 채 사고도. 그런데 이 5채에서 2채는 뭐 취득세니 뭐니 뺐다고 하고 13억에 5채를 산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5채를 산 사람은 월세를 100만 원씩을 받아왔어요. 한 채당. 그러면 500만 원씩을 120개월을 받아왔다 이거죠. 한 달에 1년 12달 해서 120 했더니 이 사람은 통장을 어느 날 열어봤더니 월세가 6억이나 차 있다라는 거죠. 물론 약간의 소득세도 있었겠죠.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벌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2억 5천짜리 빌라들이 지금 다 웬만한 지역은 3억 정도 5천 정도는 올랐고 많이 오르는데 1억 정도 올랐거든요. 그냥 1억 정도 올랐다고 보면 약 5억 정도 오른 거죠. 결국 이 사람은 6억에다가 5억 정도 올랐으니까 11억 월세에다가 시세 차익이 나는 플러스 알파죠. 시세 차익 나는 11억을 벌었다는 거죠. 13억을 투자해서 11억을 벌은 사람과 13억을 투자해서 그놈의 재건축이니 뭐니 막 기다리다가 평생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 2억 벌려고 갖고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이 많이 오른 시기에는 그냥 시세 차익만 바라보는 아파트니 이런 걸 쳐다보는 것보다도 이제는 월세가 좀 나오는 쪽으로 안정적으로 나오는 쪽으로 갈아타라는 것도 좋은 투자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수도권, 전국 5개 강역 도시를 보면은 안 오른 데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핵심이 드는 지역에 들어가셔서 월세형 왜냐하면 이 월세를 나오는 것들도 결국은 토지, 땅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면 건물값을 안 쳐준 대로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알파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시세 차익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하나만 꼭 팁 드릴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월세 받으면 그냥 막 써버리는데 월세 받는 것 같은 건물은요. 그냥 통장 찢어가지고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이자라든가 세금만 나가끔 해놓고 한 3년이든 5년이든 보면 목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팔 때쯤이면 시세 차익도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오르는 시기에 다시 또 차익형으로 갈아타는 계약금 같은 걸로 사용하시면 바람직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돈 너무 많이 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연금 받아서 쓰셔야 되는 분들은 월세 받아서 마구 써버리기 바랍니다. 왜 통장에 돈이 많으면 이것저것 달라고 한 사람 많아가지고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다 써버리는 그런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변화에 좀 적응하고 지금 부동산 이게 시장에서 느끼는 부분 어떤 정책, 거래량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차익형에서 어느 정도 월세형으로 갈아타